이 시간에는 3일 패션의 결산 내용은 이렇게 5가지 내용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 패션의 결산 정리 분계는 이렇같이 5가지의 결산 정리 사항이 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를 한번 수동 결산, 자동 결산으로 한번 먼저 분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결산, 자동 결산으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미사용분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 미사용 자산 4만 원에 대해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수동 결산. 그 다음에 수행 2번은 기말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액은 2천만 원이다. 자동 결산.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자동 결산. 네 번째,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해 1%를 설정한다. 자동 결산. 수행 5번 당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300만 원이다. 자동 결산인데 이거는 선납세금을 체크해 봐야 돼. 선납세금을 먼저 확인하고 있으면 수동 결산도 하고 자동 결산도 해야 되고, 선납세금이 없으면 그냥 자동 결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수동 결산하고 관련이 있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자, 그러면 요거는 뭐 당연히 수동 결산이고, 자, 선납세금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대손충당금도 있으면, 대손충당금이 환입이 있으면 그거 수동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요거 나중에 한번 이거 대손충당금 계산할 때 그건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 결산을 우선 요 수행 1번은 보고 따지고 할 거 없이 무조건 수동 결산에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선납세금과 대손충당금 보충할 금액이 얼마인가, 요거 계산하는 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친절하게 미사용액이 4만 원이다.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보실까요?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자산은 소모품이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4만 원, 대변은 그렇죠. 소모품 비 4만 원. 전부 비용 처리했으니까 결산 때 미사용한 것은 비용에서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소모품비가 이번에는 결산 때 이거는 대변으로 간다. 이건 대변.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004번으로 로그인 하셨으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여시고요.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차변부터 구분을 입력할까요? 3번 차변에 미사용액 자산처리, 자산증가, 소모로 검색합니다. 소모로 검색하면 172번이 소모품, 이게 자산입니다. 자, 거래처나 적요, 적요도 적요는 한번 써주고 가겠습니다. 네, 미사용 소모품이라고 입력을 하죠. 그러면 차변 금액은 얼마냐? 네, 거기 있는 대로 얼마죠? 네, 4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또 대변 입력합니다. 대변은 소모로 검색해 보세요. 소모품 B입니다.
소모품 비중에서 830번 고르시면 됩니다. 확인해 주시고. 자, 거래처 필요 없고요. 적여도 밑에 네, 위에 거 엔터로 복사하고 가겠습니다. 미사용 소모품 대변에 4만 원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선납세금 있는가 보고 또 대손충당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납세금 있는가를 어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이 메뉴를 써도 되고 여기에 있는 이 메뉴를 써도 됩니다. 두 개 다 합계잔액시산표 같은 거예요. 자, 합계잔액시산표를 실행하시고 결산일 날짜로 조회하십시오. 12월 31일 날짜로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선납세금은 당좌 자산이기 때문에 당좌 자산 안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선납세금 일반 전표에 입력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렇죠. 여기 대손충당금의 1%를 설정을 해보고 환입이 있을 수 있는지 더 추가 설정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하여 1%라고 그랬어요. 각각. 그러면 여러분은 뭘 보시느냐?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보시라. 잔액. 합계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잔액을 보고 판단하시라. 외상매출금의 잔액. 자, 1% 계산했더니 265 265 0 이게 1%예요. 29만 2,650원.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뒤에 동그라미 두 개 지우면 그게 1%거든요. 292650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만큼이 대손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1%만큼이. 그런데 기설정된 대손충당금은 언제 얼마 있어요? 82,000원 있죠? 예. 환입할 건은 없는 거예요. 환입할 건. 그러면은 우리는 82,000원을 뺀 이것만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해야 돼요. 이걸 보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산기로 빼보세요. 이렇게 빼봤더니 210650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외상매출금 쪽에다가 210650을 메모해둬야 돼요. 이거. 예. 시험지에다가 외상매출금 쪽에다가 210650을 메모해둬야 돼요. 요거를 입력할 것이다. 보충할 금액. 보충액. 보충법이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받으러움을 또 해야 돼요. 받으러움 보겠습니다. 받으러움 잔액이 이거죠. 자, 1%면은 35000. 동그라미 뒤에서 두 개 지우면 돼요. 35000. 35,000원이에요. 잔액이 여기 있습니다. 24,000원이 잔액이 보이죠?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이 자산의 반대쪽에 잔액이 있는 거예요. 네, 반대쪽, 즉 대변에 잔액이 있다 이거예요. 잘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빼기 24,000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11,000원이죠. 예, 11,000원을 거기 받으러움 쪽에다가 메모해 두십니다. 이게 보충액이다 이거예요. 보충액. 이만큼만 보충해 준다. 자, 그러면 준비 다 됐습니다.
수동 결산을 할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수행 4번과 5번에서 체크해 봤더니 수동 결산할 사항은 없어요. 들어간 김에 보충할 금액 다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는 모두 결산자료 입력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결산 재무제표라는 요 메뉴 박스의 맨 위에 있어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 네, 실행하시고 여기다 몇 월부터 몇 월로 입력하시냐면은 1월부터 12월로 꼭 입력을 해야 돼요. 1월부터 12월. 그리고 요 팝업 창이 나오면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설명에 여기. 예. 여기는 매출원가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랬는데 451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할 필요 없대요. 우리가 지금 도소매업이잖아요. 도소매업의 매출원가가 451번이에요. 예. 해당 금액이 있으면 자동 반영되니까 요거 입력하지 말래요. 확인 누르면 지나가면 되고요. 우리가 요 위에서부터 맨 위에 매출액부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어느 그 매출액을 클릭하면 막대가 이 파란 막대가 크게 만들어지잖아요. 이 크게 만들어진 거는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한번 매출액부터 엔터 쳐서 한번 내려봅시다. 상품 매출 요거 입력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엔터 내려옵니다. 매출 원가 여기가 아니에요. 입력할 사항. 우리가 이제 이 매출 원가를 계산은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엔터 또 치고 내려옵니다. 긴 막대는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엔터. 기초상품 재고액 1,050만원 나와 있죠. 단기상품 매입액 5,300만원 보이죠. 또 엔터 쳐보세요. 이렇게 셀이 칸으로 쏙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 입력할 사항이에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긴 막대로 된 건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동안 전표 입력한 거에서 불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니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만 입력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해 달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라고 줬냐면 2천만 원입니다. 줬죠? 예, 여기다 입력하세요. 20 플러스 엔터. 네. 자, 그러면 아까 2천만 원을 넣기 전보다 여기 매출원가가 2천만 원 줄었어요. 아까는 여기가 63500이었어요. 여기다 기말상품 재고액 2천만 원을 입력하는 순간 2천만 원이 줄어들죠. 매출원가에서 빼주는 거니까. 우리 매출원가는 뭐예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 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이걸 빼주죠. 기말상품 재고액을. 그러면 4,350만 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면 이거 누르고 이거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를 바로 누르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사항 다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는 한 번에 눌러요. 한 번만. 자, 엔터로 내려가 보세요. 어디서 멈추는지 가볼까요? 지금 우리가 매출원가 계산한 다음에 판매관리비로 넘어가고 있죠? 근데 퇴직급여 전입액에서 딱 멈췄죠. 퇴직급여 전입액. 이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는 것은 퇴직금을 전부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결산 시점에 내년에 만약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얼마 줘야 되느냐. 네, 퇴직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문제에서 안 했네요. 계산 안 했어요. 네, 뭐 퇴직급여 전입액을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요건 입력할 수가 없네요. 네, 엔터로 지나갑니다.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도 연금 충당금인데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자, 이제 감가상각 건물하고 차량 원방하고 비품을 입력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입력도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고정자산 등록하고 나서 월별 감가상각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아까 어디 문제 읽을 때 기능 모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었죠? 이게 바로 지금 그겁니다. 자, 기능 모음 메뉴 눌러보시면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메뉴가 기타 안에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 반영을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하나 나옵니다.
안 나오네. 예, 왜 안 나오는지 알겠어요. 다 닫아주시고, 우리가 그 반영한 것은 우리가 만든 회사였죠. 이거는 지금 백데이터 자료를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직 닫지 마시고, 결산 자료 입력 닫지 마시고, 전체 메뉴 다시 나가가지고, 결산 자료 입력은 그 창 그대로 놔두세요. 예, 전체 메뉴 가셔서 요 고정자산 등록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처리 안 했나 봐요. 요거 누르겠습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그런 다음에 결산월 12월까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12. 그리고 경비구분은 그냥 엔터 치시면 네, 이렇게 자동 계산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이 창을 닫으면서 저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계산만 해놓으면 안 돼요. 꼭 이건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창을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여기에서 예 눌러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으로 다시 오셨어요. 이쪽으로 창을 전환하신 다음에 기능 모음에 아까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가상각 반영을 누르면 예 넘어왔어요 이제. 네. 자, 우리가 여러분 이거 고정자산 등록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차량 운반구 2대. 네, 이번에 363,333원이 감가상각비래요. 또 비품 컴퓨터인가 한 대 있었죠? 에어컨인가요? 뭐가? 네, 18만. 그래서 건물 같은 것도 있지 않았나? 건물도 있었죠? 없었어요? 건물은 없었습니까? 차량 운반구, 건물, 비품, 본사 건물인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본사 건물 있었어요. 예, 본사 건물 네. 나중에 그 결산자 예. 그래서 건물을 토지세, 취득세를 다 거다 하게 예, 원래는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 백데이터가 3004번이 그게 다 반영이 안 됐네요. 보니까. 예. 뭐 그래서 제 기억에 600 얼마였었는데 지금 300 얼마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지금 몇 개 고정자산을 한번 들어가 뭐 그냥 이대로 하는 걸로 진행을 해도 되긴 되는데요. 우리 지금 이 앞에 그 입력한 거에는 좀 누락됐어요. 이게 그 고정자산 입력이 안 돼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은 입력을 아예 하고 가겠습니다요. 자, 이거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맞추고 가면. 자, 이거 취소 누르시고요.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다시 고정자산 등록 누르셔가지고 우리 그것이 이 4장에는 없었나봐요. 5장에 있었나봐요. 자, 엔터 쳐가지고 보면은 차량 운반구 2대하고 비품밖에 없잖아요. 네.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은 우리 5장에서 그걸 입력하라는 게 중간에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276페이지로 잠시 돌아가가지고요. 276페이지에 지금 자, 차량 2461, 7466은 2461, 7466은 다 입력되어 있고 비품의 컴퓨터는 입력되어 있는데 지금 비품의 에어컨하고 건물이 빠졌어요. 예, 그 두 개를 입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자, 여기 건물부터 입력할까요? F2 눌러서 건물은 202번, 자산 코드 1001번, 자산의 이름은 본사 건물, 취득일은 2018년 7월 1일 2018-0701 기초가액에다 넣어야 돼요. 왜? 2018년도에 취득한 건물은 기초가액에 있어야 됩니다. 5천만원. 전기말 상각 누계액도 여기다 입력해 줘야 돼요. 125만원.
자, 쭉 9번으로 내려가서 상각 방법 정액법 그대로 엔터 치면 되고요. 내용 연수 10번입니다. 20년 그리고 경비 구분은 800번대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줄에 에어컨 입력해야 되죠. 에어컨은 비품이니까 계정에서 F2 눌러서 비품 212번 선택해 주시고 자산 코드는 3001번, 자산의 이름은 에어컨, 취득일은 2017년 7월 25일 0725. 자, 2017년 취득한 에어컨이기 때문에 기초가액에 들어있어야 돼요. 2432-000. 전기말 상각 누계액 160만원. 9번으로 내려가서 상각 방법 정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것도 고칠 필요 없네요. 정율법으로 되어 있네요. 내려와서 10번 내용 연수 5년입니다. 5 입력해 줘야 돼요. 엔터. 그리고 경비 구분은 사용을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 800번대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정자산을 우리가 2건을 더 입력했습니다. 건물하고 에어컨하고. 자, 이제 요거 닫아 주시고요. 다시 전체 메뉴에 가서 이거 다시 계산해야 돼요. 월별 감가상각 계상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월별 감가상각 계상 요거를 다시 실행하시고 12월까지 그리고 엔터 치고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오지 마세요. 새로 작성해야 되니까.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이번에는 아니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물도 들어가 있고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660 얼마 이렇게 이 숫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이걸 이제 저장하시면 됩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 요 닫기 단추 누른 다음에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하셔라 이거.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자료 입력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능 모음으로 가셔가지고 감가상각 반영을 다시 누릅니다. 예, 늘어났죠. 그래서 668만8,965원. 그 내용은 건물이 250, 차량 운반과 36333333, 비품이 55632. 자, 이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산 반영을 눌러라 하는 게 여기입니다. 결산 반영. 이걸 누르면 아까 그 자리에 입력이 돼버려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반영이 성공하였습니다. 예, 가보면 여기 세 개가 입력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합계 여기 나와 있어요. 합계는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입력한 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 이거. 그래서 엔터로 더 내려가 보면 어디에서 멈췄어요? 외상 매출금에서 멈췄죠? 외상 매출금 우리 대손 상각할 외상 매출금. 아까 시험지에 메모해 놨죠? 네. 시험지에 메모한 것은 210650입니다. 210650이요. 여기다 입력합니다. 210650. 그리고 엔터 하시고요. 받으러 온 메모했죠? 11 플러스 11,000원. 선급금에 대해서는 없었죠? 없는 건 엔터로 지나갑니다. 엔터로 지나가시고 어디서 멈추는가 또 볼까요? 조감법상 특별상각. 네. 우리가 이제 이 조감법이라는 건 조세 감면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 차량 운반과 왜 여기에도 감가상각이 있고 여기는 특별상각, 저 위에는 감가상각.
이 특별상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공장이나 이런 공장이 저기 남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면은 여러 가지 조세 감면법에 관련된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걸 줍니다. 그것과 관련된 특별상각을 하는 거라면 이걸 입력을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한 것을. 자, 근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다음으로 또 내려가 볼까요? 법인세 차감전 이익 손익계산서에 가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반영된 거고, 내려와서 법인세 등이 여기 법인세 계상에 커서가 쏙 들어가죠?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납세금이 있었다면 어디에 나타나요? 보유에 나타난다. 이거. 저는 금액이 달라요. 이게 5천이면 제일 훨씬 아까 2,000원 주는 거 아니야? 2천만 원. 저 위에서 기출. 아니 저기 기말상품 제고액을 안 넣나 보다. 쭉 위로 올라. 이게 2천. 2천만. 네. 그렇죠. 쭉 내려가면 계산이 돼서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법인세 계산인 안에다가 수행 5번에서 주어진 당기 법인세 추산액은 3천만 원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야, 3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예. 이처럼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에 뭘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이렇게 커서를 위에서부터 내려와 보면 알아요. 예, 내려와 보면 그러면 여기 다 입력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 회사 해당 사항 없으면 입력 안 하면 돼요. 해당 사항 있는 것을 다 입력합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 입력하고 나서 뭘 눌러준다? 요걸 누릅니다. 예. 이걸 누름으로써 전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전표 추가 누릅니다.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느냐? 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보면은 이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가셔서 12월 31일자 조회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조회 위에 보면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차변 대변 소모품 미사용액을 자산 처리했던 거 1번 전표가 하나 있고 2번부터 5번까지는 차변을 결차라고 그러고 대변을 결대라고 해가지고 2번부터 5번까지 넘어온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자동결산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결차는 차변과 같은 것이고 결대는 대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차 상품 매출원가 아까 4,350만원 비용 발생 결대 대변이죠. 상품 대변에 4,350만원 자산 감소. 그런데 이 상품의 적요를 잘 보세요. 상품의 적요에 상품 매출원가 대체라는 적요를 꼭 기록해야 된다는 거. 수동으로 한다면 요 4번 코드를 꼭 넣어야 돼요. 4번 코드. 네. 상품이 대변에 갔을 때 상품 매출원가 대체라면은 4번 적요 꼭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으로 쓰는 분계 문제를 제가 냈다 그러면 4번 코드까지는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요 상품 매출원가 대체라는 적요는 꼭 넣어주세요. 꼭 넣어주세요. 왜냐? 상품이 대변에 갔다는 것은 상품 매출원가인지 타계정 대체인지 그 적요를 꼭 넣어주도록 돼 있어요. 타계정 대체 이야기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제가 그거 타계정 대체에 대해서는 뒤에서 그 진도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품 대변에 갈 때는 적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만 우선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때의 적요는 상품 매출원가 대체라는 적요를 기록해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전표는 우리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비분계입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 668만 8,965원이 가고, 이거는 203번은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계정으로 가고, 209번은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계정으로 가고, 213번은 비품의 차감 계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전표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22만 1,650원 비용 발생은 손익계산서로 가고, 109번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으로 가고, 111번 대손충당금은 받으러움의 차감 계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전표의 결산차변 법인세 등은 손익계산서에 법인세로 가는 거고 비용 발생. 그 다음에 밑에 결대 미지급 세금은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가는 거죠. 미지급 세금은 부채니까. 네, 그래서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넘어온 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연습할 때는 자주 보세요, 여러분. 연습할 때는. 시험 볼 때는 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다 잘 됐겠거니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연습할 때는 어떤 전표들이 넘어왔을까? 이걸 보면서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이게 뭐 어떤 건인지.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분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은 수행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했던 거하고 뭐 틀린 내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꼼꼼하게 자세히 했으니까. 네, 여기 입력한 박스 다 맞네요. 네. 이렇게 전표 넘어온 것도 봤죠? 자, 290페이지에 저기 팁이 하나 있는데요. 자동 분계로 넘어온 것을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까 그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2번 전표부터 5번 전표가 쫙 넘어왔잖아요. 그게 결산자료 입력에서 뭐 매출원가부터 몽땅 틀렸어. 그러면 밑에 뭐 다 틀렸겠죠. 다른 것도. 네. 그러면 몽땅 지우고 자동 결산을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하라. 그 일반 전표 메뉴에서 이렇게 한번 하시면 돼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전표를 불러놓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F5를 한번 누릅니다. 예. 그러면 이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이. 그러면 다시 한번 쉬프트 F5를 또 눌러요. 여기서 거기에서 삭제를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 삭제. 예. 그러면 다 지워져요. 다 지워지면 다시 결산자료 입력 꺼내면 그 안에서도 다 지워졌어요. 새로 입력하면 돼요. 새로 입력하면. 그래서 요거 뭐 시험 보다가 이렇게 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실무에서는 입력 사항이 너무 많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전체 다시 지우고 다시 결산할 때 이거 하시고. 수동 결산한 건 안 지워져요. 수동 결산한 건 안 지워지고 자동 결산한 것만 지워집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다 다시 세팅을 다 해서 전표주가 다시 하면 된다. 자, 예,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에다가 쫙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름으로써 전표가 자동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결산 문제 딱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수동 결산 1개, 자동 결산 1개. 예, 2개만 냅니다. 예.
그러니까 수동 결산은 일반 12월 31일자 일반 연표에 넣으시고 자동 결산 뭔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하나를 해결한 다음에 그쪽에서 거기에서 전표 추가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산 문제 끝난 거예요. 하나가 4점씩 그 결산의 배점은 FAT 1급에서는 8점입니다. 8점. 예, 100점 중에 8점, 거의 8%, 8%자. 근데 뭐 사실은 8%만 아니라 이게 필기 문제에도 결산과 관련된 문제가 꽤 나오기 때문에 실기에서만 8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회사를 이제 끝내려면은 결산은 끝났지만 장부는 아직 마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장부 마감을 하면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장부 마감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장부 마감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가를 먼저 체크합니다. 그리고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해서 차대변이 일치하는가 확인하시고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보시고 오류가 없는지 보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손익계산서 보고 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전표 추가를 눌러줘야 돼요.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그래야 재무상태표로 넘어갑니다. 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로 넘어가도록 하려면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전표 추가를 꼭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재무상태표 개정을 이제 마감하기 위해서 마감 후 2월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전부 차기로 2월 되는 전기 2월, 차기 2월 작업이 여기서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뭐가 돼요? 손익계정. 예, 수익과 비용이 마감되는 게 여기에서 전표 추가로서 수익과 비용이 마감이 되고 여기에서 전기 2월, 차기 2월이 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개정의 마감, 여기가 손익계정의 마감. 우리 그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기억나시나요? 손익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나중에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감합니다. 그것이 실무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한다. 자동으로. 여기서 손익계정 마감. 여기서 차기 2월, 전기 2월. 자, 그런데 요거를 좀 여기 이 손익계정 마감하고 나서 무슨 전표가 또 이게 마감이 됐으니까 전표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전표는 무슨 전표인지를 좀 우리가 음미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은 다음 시간에 이 수행을 하고 나서 전표를 분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실무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